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의 신제품이 모델 Y 주니퍼만 있는 것은 아니죠. 새로운 신제품과 관련된 희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금주는 미국 증시에 있어서 굉장히 큰 한 주라고 볼 수 있겠어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과연 미국 증시에 변곡점이 올 건지, 그리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 건지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장의 거침없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4%대 이하에서 지속 하향 안정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유가도 마찬가지예요. 최근 60불대를 잠깐 넘었다가 다시 한번 50불대 후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나스닥 특히 빅테크 기업들에게 좋은 환경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도 나스닥이 무려 0.8%나 상승을 보여주면서 23,827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추가 관세 발현 무려 100%나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엄포에 따라서 나스닥이 3.56% 급락을 보여주었지만 거의 2주 만에 이 장대 음봉을 뚫어내면서 3일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기존 방송에서도 이 음봉을 뚫어내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모습이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에 불을 지핀 것은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었어요. 금주장이 시작이 되기 전에 벌써부터 급등세를 예고를 했었죠. 중국과 10월 30일에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이라든지 미국의 대중 100% 추가 관세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유예가 되거나 철회가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해주었어요. 자, 물론 금주 10월 30일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저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었던 미국 CPI 지수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었어요. 자, 그리고 한국 시간 내일이 되면 FOMC 회의가 있는데요. 금리 인하 확률이 현재 99.9%예요. 내일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일단 금주 내내 좋은 분위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내일 FOMC 회의 때 실제로 더 중요한 점은 그 다음 FOMC 회의인 12월 10일에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90%대 확률로서 높은 상황이에요. 내일 FOMC 회의가 끝나게 되면 이 확률이 어느 정도 정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금주는 미국과 글로벌 증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장이 마감이 되었고 내일 수요일장이 마감이 되고 나면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의 실적 발표가 한 번에 진행이 될 예정에 있고 그 다음날 목요일장이 마감이 되면 아마존과 애플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금주는 굉장히 빅 위크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일 새벽에 FOMC 회의가 있고 그리고 내일 미중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내일부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9월 PCE 물가지표 발표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 증시는 굉장한 변동성을 보일 예정에 있어요. 자, 아트라운TV와 함께 안전벨트 단단히 매고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일단 미 증시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습니다. S&P 기업 중 그러니까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 중 약 33%가 이미 실적 발표를 완료했고 이 중 83%가 시장 기대치를 상회를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 나올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어지는 상황이 되겠고요. 현재 미국 그리고 글로벌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오늘 200불대도 넘어가기도 했는데요. 오늘 무려 4.98%나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현재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AI 기업들과 협업을 넓히고 있죠. 창조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넘치는 현금을 통해서 다양한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애플의 스마트폰이 나오자 망했던 기업이 있죠. 노키아라는 기업에 10억 달러의 지분을 투자할 것이라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노키아는 이제 핸드폰 사업은 거의 접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통신 장비는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엔비디아는 핀란드 기업 노키아와 제휴를 해서 현재는 5G 시대이죠. 그리고 향후 6G까지 나올 예정에 있는데 이 무선 네트워크에
AI를 적용시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엔비디아는 노키아에 돈을 주고 노키아는 이 돈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칩을 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스스로 계속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어느 정도 엔비디아도 일단 AI 인프라와 관련된 전반적인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매출을 늘리고자 오픈 AI라든지 엔비디아 협업, 그리고 노키아와의 협업, 그리고 일반 스타트업과에도 협업을 많이 하고 있죠. 아무튼 엔비디아는 AI 사업에 있어서 대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기반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투자가 필요한 회사라고 일단은 판단이 들어요. 한때 애플의 스마트폰에 의해서 망조의 길을 걷던 노키아마저 살려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시장은 그다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일단 실적 발표가 기대되어지는 빅테크들은 크게 상승을 보여주었지만 나머지 다우와 관련된 종목들은 그다지 좋진 않았습니다. 미국 시장이 AI와 관련된 기술주 위주로 매기가 몰리면서 계속 갭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이 검정색 석과 괴리가 벌어졌기 때문에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어요. 시장의 상승과 함께 테슬라도 오늘 1.8% 상승한 460.55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날 하루 쉬었다가 지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번 실적 발표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아트라운 TV에서도 이번 실적 굉장히 오히려 좋았다라고 많이 평가를 해드렸죠. 물론 이 주당 순이익 EPS가 예측치를 하회를 했지만 이는 일회성 비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낮게 나왔다라는 점이 되겠고 실적 발표 이후에 다음날 테슬라 주가가 3.4% 하락을 보여주었지만 이 로이터 통신의 기력일성 기사도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FSD 버전 14에 새로운 모드 매드맥스 모드가 추가가 되었는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너무 운전을 잘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런 의문 때문이었는지 테슬라도 FSD 버전 14에 나무늘보 모드를 추가를 했어요. 이름이 너무 재밌는데 이 나무늘보 모드에서는 속도 제한을 100% 준수한다라고 합니다. 자, 이 매드맥스 모드가 논란이 있었던 건 일부 상황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운전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 나무늘보 모드에서는 모든 속도 제한을 100% 준수한다라고 해요. 단 1km도 위반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운전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운전 실력은 능숙한 운전자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역시나 이 완벽한 퍼드성 기사는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기레기성 기사에 표지를 장식했던 건 바로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되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로드스터는 테슬라 정말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모델이었죠. 자, 일론 머스크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전기차는 굉장히 귀엽고 아담한 골프 카트의 이미지로 많이 느껴졌었는데요. 이 로드스터 전기차가 나오면서 전기차에 대한 이미지를 완전히 뒤엎어 버렸어요. 그 테슬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썼던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대중적인 이미지보다는 초반에는 고급적인 이미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싸고 멋진 스포츠카를 전기차로 만들었었죠. 자, 그리고 이 로드스터가 지금 다음 세대로 재탄생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에 있어요.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레포트에도 로드스터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이보크가 테슬라 세미트럭은 현재 대량 양산을 위한 설비가 들어서고 있는데 로드스터는 디자인 디벨롭먼트로서 아직 디자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으로 테슬라는 레포트를 만들었었어요. 이 점이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실제로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곧 생산이 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나왔어요. 테슬라의 근간을 만들어 주었던 제품 그 2세대가 이제 곧 양산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anufacturing Engineer Roadster라고 적혀 있는데요. Manufacturing이라는 건 대량 양산을 뜻하죠. 자, 그러니까 로드스터의 대량 양산을 위한 엔지니어를 채용하는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레포트에는 디자인이 개발 중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디자인은 어느 정도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이제 실제 차량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게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일단 올해 연말이 되면 로드스터의 시제품이 공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로케이션에 보면 프리먼트 캘리포니아라고 적혀 있어요. 로드스터가 아무래도 프리먼트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거는 테슬라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공장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먼트 공장은 테슬라 최초의 공장으로서 벌써 15년의 역사를 갖게 되었어요. 현재 프리먼트 공장은 모델 SX, Y, 모델 3까지 모두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기가팩토리도 이 프리먼트 공장의 15주년을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15년 전 10월 달에 테슬라는 프리먼트 공장을 시작으로 테슬라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자, 현재까지 프리먼트 공장은 360만 대를 생산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을 했고요. 현재 프리먼트 공장은 65만 대의 캐파를 갖고 있는데 이제 로드스터도 이 공장에 추가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로드스터는 최소한 1억 5천은 넘어갈 것입니다. 2억을 넘길 가능성이 커요. 굉장히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판매량은 그렇게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브랜드 이미지 가치를 굉장히 올려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뿐만이 아니죠. 글로벌 물류의 대혁신을 일으킬 모델 바로 테슬라 세미트럭이 이제 대량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 세미트럭 공장은 네바다에 새로 짓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컨스트럭션이라고 나오고 있죠. 공장을 짓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는데, 자, 이 세미트럭 공장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외관은 이렇게 모두 완성이 되었고요. 내부에 지금 세미트럭 생산을 위한 설비를 들여놓고 있어요. 자, 올해 말에 시제품이 제작이 될 예정에 있고 내년 초에는 첫 이 대량 양산 라인 가동이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내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생산량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상당한 물량이 쏟아질 예정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부터가 진정한 본게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의 로보택시라든지 테슬라의 이 신제품들도 역시 내년 하반기 대량 양산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버캡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내년 하반기부터 정말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그 전까지 테슬라 주식을 잘 모아갈 필요가 있겠는데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도 이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죠. 자, 이미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해결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이 자율주행을 해결했다라는 말이 정말 100% 아니면 99.99999% 완벽하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하죠. 주요 대도시에서 안전요원, 안전운전자였죠. 지금 테슬라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전요원을 운전석이나 운전 보조석에 앉혀놓고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담 조나스가 보기에,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라는 투자은행에서 보기에 이미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이 안전요원이 없을 정도로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한 수준, 완벽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어닝콜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만에 하나라도 안전요원이 없는 상태에서 로보택시가 사망 사건을 일으킨다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공든탑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0.0001%의 확률이라도 없애고자 지금 안전요원을 넣어놓고 있는 것이죠. 자, 테슬라는 실제 가상 공간을 이렇게 비디오로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훈련량을 늘리고 있어요. 실생활에서도 물론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많은 엣지 케이스들을 실제로 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가상 영상은 굉장한 엣지 케이스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 오리지널 영상은 이런 영상인데요. 자, 이렇게 차가 갑자기 끼어드는 영상도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테슬라 스스로. 자, 그리고 이러한 가상 영상은 차량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옵티머스가 걸어가면서 훈련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이게 실제 영상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비디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비디오를 옵티머스에 심어 넣으면은 훈련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매트릭스의 도조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훈련을 하게 되면 옵티머스가 이렇게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안에 이게 운전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옵티머스 안에 지금 사탕을 주고 있죠. 근데 이 방송이 지금 CNBC에서 찍고 있는 게 특이한 점이에요. 여기 CNBC라고 나와 있죠. 옵티머스가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CNBC는 테슬라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방송사가 아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테슬라의 옵티머스를 긍정적으로 아예 대놓고 홍보를 해주기에 이르렀고요. 자, 이러한 점은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와도 유사하죠. 아담 조나스 역시 테슬라 초반에는 테슬라에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AI 기술을 실제 접하고 이제 완전히 테슬라를 옹호하는 그런 애널리스트가 되었어요. 즉 그러니까 아담 조나스나 CNBC나 기존의 레거시 기업들 를 옹호하다가 새로운 혁신 기업으로 자리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 대표적인 기업으로 노키아가 있죠. 애플과의 관계가 있겠습니다. 애플이 스마트폰을 들고 나오자 노키아는 실제로 현재 망한 것과 다름없는 기업이 되었죠. 자, 물론 엔비디아가 노키아에 투자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노키아가 오늘 주가가 20%나 넘게 올랐어요. 6.59 유로를 기록을 했는데, 자, 오늘만 보면 이런 모습이지만 노키아의 전체 주가를 보면 25년 전 2000년에 63 유로를 찍고 현재 거의 10분의 1 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자, 노키아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산업 혁신에 동참을 하지 못했죠.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레거시 카메이커들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포르쉐는 3분기 첫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어요. 최근에 계속해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하향 추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제는 손실까지 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멋지고 성능 좋은 차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자율주행과 AI 기술의 이 대변혁에 적응을 하지 못하면 도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핸드폰 사업에 애플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사업에 있어서는 이제 테슬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비싼 겁니다. 테슬라의 최근 EPS는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EPS 하락세는 테슬라가 자초한 거예요. 옵티머스라든지 사이버캣과 같은 피지컬 AI를 만들어내기 위한 대규모 투자가 단행이 되었기 때문에 마진이 안 좋았던 것이죠. 자, 이제 내년에 특히 하반기부터 그동안의 투자 성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트라운 TV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라는 배를 잘 조정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